자, 오늘은 두 번째 이어서 벡터 관련된 기하 프린트 풀이를 하겠습니다. 16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16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 ABCD가 있고 AB의 중점을 E, 선분 이제 BG, BC를 1대2로 내분한답니다. 길이가 6이니까 여기가 2이고 여기가 4가 된다는 얘기고 CD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G라 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4하고 2가 되겠죠. 점 D를 중심으로 하고 점 G를 지나는 원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뜻하게 되고요. 그때 이 벡터 AP 벡터랑 EF 벡터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길이에 대한 벡터의 길이 표현의 최대를 물어보는 거죠. 벡터 연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시점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EF 벡터의 요 위치가 여기서 꼭 E에서 출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A에서 출발해도 EF 벡터가 되고요. 여기서 출발해도 EF 벡터라고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모양의 변화를 통해 요 벡터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이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최대 최소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보시면 AP 벡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이 P라는 점 자체도 동점이에요. 정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는 이 P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의 표현은 반드시 이 중심을 나타내는 AD를 거쳐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건데 이 원에서 밖에 어떤 시점의 벡터가 원 위에 있는 점까지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라 표현했을 때는 반드시 이 원에 있는 중심을 거쳐서 나타내야 된다고 벡터를. 그러니까 AP 벡터가 AD 벡터 플러스 DP 벡터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AD 벡터는 고정된 벡터 하나가 있고 여기서 이제 DP 벡터를 더할 때 그 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고요. 여기에서 EF 벡터를 좀 빼는 거니까 EF 벡터를 뺀다는 건 사실 FE 벡터를 말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FE 벡터 요거를 거꾸로 가는 요 벡터를 더해라 이런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AD 벡터하고의 연산을 먼저 정리해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요 벡터를 얘기하는 건데 얘랑 얘를 먼저 정리하는 거 보자. AD랑 F2를 더한다. 이런 식으로 F2를 더한다. EF를 빼는 거니까요. 근데 그 AD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여기 2로 맞춰서 내리면은 이렇게 연장했을 때 이 점을 우리가 E 프라임으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AD 벡터라는 게 AD 벡터라는 것은 E 프라임 벡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거기에다가 이 F 벡터를 우리가 요 E 프라임 F 마이너스 이 F 벡터는 FE 벡터라고 이제 바꿔서 볼 건데 이 FE 벡터의 위치를 요렇게 갖다 내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하게 그대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찍히는 요 점에서 만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가 정확히 2잖아. 이게 절반이 3이라고. 2대 3 비율로 떨어지는 요 h가 여기가 2대 3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FE 벡터는 결국에는 E 프라임의 H 벡터를 뜻하게 되고요. 그럼 너는 이제 뭘 물어본 거야? 요거랑 요거를 더한 벡터니까 바로 누구야? 어떻게 생긴 벡터? 요렇게 생긴 벡터가 되는 거예요. 요 벡터. 얘랑 얘를 더한 벡터가 결국에는 이 H 벡터를 의미하게 되는구나. 그럼 봐봐. 두 번째 넘어올게요. 그럼 결국에는 이 H 벡터 플러스 DP 벡터의 크기가 최대가 될 때를 말하는 거죠. DP라는 거는 뭐냐면 DP라는 건 요 D에서부터 P까지 연결한 요 벡터인데
이 두 벡터의 합이 최대가 되려면 결국에는 이 벡터의 방향하고 평행한 방향일 때, 같은 방향일 때가 가장 합이 최대가 되겠죠. 따라서 이 P의 위치가 이렇게 평행한 위치에 놓여지는 요점일 때가 가장 벡터의 합이 커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요 길이에다가 요 반지름의 길이를 더하면 되고, 요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2죠. 2가 되고요. 빨간색 부분의 요 길이는 여기가 3, 여기가 4 해서 5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랑 2를 더한 7이 바로 요 벡터의 크기의 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위에 움직이는 어떠한 동점에 나타내는 벡터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정점 하나를 찍고 가는 표현을 이제 약속처럼 여겨서 계산풀이를 하셔야 돼요. 18번으로 갑니다. 직사각형 ABCD에 대해서 두 점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벡터에 이제 연산이 축 늘어져 있을 때는 시점을 하나 공유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A가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벡터를 A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로 한번 전환을 싹 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4배의 AC 벡터 마이너스 AP 더하기 마이너스 바꿔야겠죠. EAC 플러스 AB 플러스 AD가 0벡터다. 계산을 해보면 EAC 마이너스 4AP 더하기 AB 더하기 AD는 0벡터다. 근데 여기서 이 직사각형 ABCD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직사각형 ABCD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ABCD인데 AB랑 여기서 AB랑 AD를 더한 벡터가 바로 AC 벡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 더한 게 결국에는 AC 벡터라는 거지. 따라서 얘는 3AC 벡터 마이너스 4AP 벡터가 0벡터가 되고요. 즉 4AP 벡터는 3AC 벡터니까 AP 벡터가 의미하는 거는 4분의 3의 AC 벡터다. AC의 길이를 이제 4등분한 것 중에 3등분에 위치하는 여기가 이제 P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네. 이게 조건 가에 대한 해석이었고요. 이어서 이제 나에 대한 해석도 같이 한번 동시에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B를 시점으로 이제 벡터를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BC-BD 벡터 플러스 BD 벡터 이거 이제 날라가죠. 그러니까 BQ 벡터는 뭐야? 3분의 1 BC 벡터랑 같다. 그리고 이제 BQ는 BC를 3등분한 것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Q가 된다는 거죠. 이 그림을 좀 따올게요, 다시. 자, P하고 Q의 위치를 이제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좀 알았고요. 문제에서 이 CDP가 CDP. 여기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다? 6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6. 그럼 여기가 6이면 이 B편이 지금 하나, 둘, 셋, 4개잖아. 나머지 APD의 넓이는 6에다가 3배를 한 거니까 이거 18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절반의 넓이가 24, 직사각형의 넓이는 48이 될 거고, 문제가 뭐냐면 APQ의 넓이가 궁금하다. AQP 여기 넓이를 궁금해 합니다. 자, 이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우선 여기 넓이를 먼저 구해봐. 요 넓이가 지금 얼마냐? 이게 삼각형 ABC가 삼각형 ACD랑 같기 때문에 이게 지금 24였잖아. ABC랑 AC다. 거기서 이제 삼각형 ABQ의 넓이는 뭐가 돼요? 3분의 1배를 한 거죠. 24의 3분의 1배. 그게 8이 되고요. 삼각형 AQC의 넓이는 16이 되겠죠. 그죠? 지금 뭐야? 지금 여기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고? 16이다. 이게 16이 되는 거고, 이 16의 부분에서 또 여기를 4등분 중에 3등분을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각형 AQP는
16 곱하기 4분의 3 해서 12가 정답이 됩니다. 19번. 자, ABC 각도가 여기가 3분의 파이인 마른모래요. 자, 이게 마른모가 되면은 이 마른모가 이게 3분의 파이니까 평행사변이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고요. 여기는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BC에서 점 D에서 BC의 수선heb을 내린 E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3대 2로 내분이 된답니다. AF 벡터를 AB 벡터랑 AD 벡터의 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봐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걸 이제 A 벡터, B 벡터라고 설정을 할 거고요. A랑 C를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지금 정확히 정삼각형이 돼요. 그죠? 60도로. 그리고 이 AC 벡터 있죠? 첫 번째. AC 벡터 자체가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한 것과 같아요. A에서 BC의 중점을 딱 찍은 요 점을 H로 놓으면 정삼각형은 수직 2등분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요 AH의 벡터는 그럼 뭐가 되냐? 여기가 이제 A 더하기 B잖아. 1대1로 나눠 가지는 거니까 2분의 2A 더하기 B가 되는 거지. A 더하기 2분의 1 B가 되는 겁니다. AH 벡터가. 근데 그 AH 벡터는 사실 요 AH 벡터랑 요 DE 벡터는 같은 벡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같은 벡터 이게. DE 벡터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이제 DF 벡터를 구할 건데 DF 벡터는 DE 벡터를 3대2, 5분의 3배 한 거잖아. 5분의 3의 DE 벡터. 근데 DE 벡터는 AH랑 같으니까 5분의 3의 AH를 한 것과 같죠. 그럼 5분의 3의 A 더하기 2분의 1 B 해서 5분의 3 A 더하기 10분의 3 B 벡터가 됩니다. 우리가 뭘 구한 거야? 여기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를 할게요. 지금 뭘 구한 거냐면 여기 벡터를 나타낸 거예요. 왜 그랬어? AF를 구할 거잖아. 그럼 AD 벡터에다가 이제 DF를 더하면 AF가 완성이 되겠네. 자, A의 F 벡터는 AD 플러스 DF가 됩니다. 근데 AD는 뭐야? B죠, B. B 더하기 5분의 3A 10분의 3b 했을 때 5분의 3a 더하기 10분의 13b 벡터가 되고요. 지금 AB 벡터를 A라고 한 거고 AD 벡터를 B라고 한 거니까 A의 개수랑 B의 개수의 합을 지금 물어보는 거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P고 이게 Q가 되는 거죠. P 더하기 Q는 10분의 2배 하죠? 19가 정답이 됩니다. 20번. 자, 20번에서는 두 가지의 풀이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풀이부터 한번 해볼게요. 출제 의도입니다. 이 출제 의도의 파악은 뭐냐면 A 벡터랑 B 벡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야. 여기 O가 있고요. 여기 이제 A 꼭지점, B 꼭지점이 있다고 쳤을 때 이 OA 벡터를 A 벡터로 한 거고요. 이 OB 벡터를 B 벡터로 한 겁니다. 그럼 이제 B-A 벡터는 뭐냐? B-A 벡터는 바로 AB 벡터를 B-A 벡터라고 본 거지. 그러니까 얘가 OA 벡터 크기랑 OB 벡터 크기랑 AB 벡터의 크기가 똑같다. 그 얘기는 OAB가 결국엔 뭐야? 이게? 정삼각형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그림 다시 정삼각형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정삼각형으로 그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O, 여기가 A, 여기가 B인 상태가 되는 거죠. OA 벡터랑 OB 벡터랑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랬어. A-2B라 그랬다면 A-2B. 그럼 A 벡터가 이거고 마이너스 2B 벡터. 2B 벡터 자체가 이게 B잖아. 2B 벡터는 얘가 하나 더 있는 거야. 한 덩어리가 더 있어 이렇게.
여기 이제 C라고 한번 위치를 잡아볼게요. 그래도 여기랑 지금 여기랑 여기가 다 같은 거예요. 지금 길이가. 그래서 이 A 벡터, EB 벡터가 COC야, OC. 그러니까 A-EB 벡터는 A-C를 얘기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고. 여기 이제 C 벡터라 했을 때. 그럼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요 선분을 말하는 거예요. 요 선분. 요게 지금 몇이다? 4루트 3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잘 봐봐. 이 B라는 점에서 이 OA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정확히 이제 수직 2등분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 두 삼각형,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1대2의 닮은 비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되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 점이 이제 이 삼각형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졌으니까 이게 외접원의 중심인 거지. 외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직각으로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 4루트 3이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몇 도였어? 60도잖아. 그럼 이제 1대2대 루트 3으로 해서 여기가 4, 여기가 8이다. 이렇게 길이가 딱딱 나와버려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 A 벡터랑 EB 벡터의 합이래. A 벡터랑 EB 벡터가 뭐라고? C 벡터 말이야. C 벡터. 여기서 여기까지가 C예요. C 벡터. 더하라고. 어떻게 더하래요? 그럼 더하는 벡터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평행사변형. 평행하게 하나 딱 그려주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는 거죠. 요 벡터를 구하라. 요 벡터의 크기, 길이를 구하라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길이를 구하라. 근데 얘들아, 이게 평행사변형이잖아. 그럼 봐봐. 자, 여기가 8이죠. 여기가 8이죠, 지금. 8이고요. 여기가 지금 4예요. 그죠? 그 여기 각도가 몇 도야? 120도란 말이야. 지금 여기 물어보잖아. 이거 이제 뭘로 찾으면 돼? 코사인 법칙으로 찾으면 되겠죠. 요 K의 제곱은 64, 16, 마이너스 2, 8, 4, 코사인 120을 계산하시면 80에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로 바뀌면서 32 해서 112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길이는 루트 112가 되고요. 얘는 이제 4루트 7이 정답이 되는 거지. 벡터의 그림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풀이 방식은 뭐냐면, 자, 여기 넘길게요. 그림이 육안으로 바로 보이지 않는다 라고 했을 적에 두 번째 쓸 수 있는 게 바로 내적에 대한 개념으로 갑니다. 요식 자체에서 지금 얘랑 같고 얘랑 같다는 거잖아. 그럼 제곱을 했을 때도 같은 거지. A 벡터의 제곱은 B 벡터의 제곱과 같고요. 얘를 제곱하는 거야. 그럼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내적 B A 벡터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랑 이제 비교를 하시면 A가 날라가죠. B 벡터의 제곱 마이너스 2A 내적 B가 0 벡터가 되는 거예요. 즉 이거는 2A 내적 B는 B 벡터의 크기이거나 A 벡터의 크기의 제곱과 같아진다. 이렇게 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얘가 4루트 3이잖아. 여기서 또 제곱을 해봐. A 벡터의 제곱 마이너스 4 A 내적 B 더하기 4B 제곱이 4, 4, 16, 48이다. 근데 얘가 결국에는 2A 내적 B예요. 여기도 2A 내적 B가 이거는 8A 내적 B가 되겠지. 그럼 싹 다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6A 내적 B가 얼마가 돼? 48이 되고, 그럼 A 내적 B는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A 제곱하고 B 제곱도 8로 나오지? 얘가 이제 8이잖아. 16인가 둘 다 16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뭘 물어봐? A 더하기 2B의 크기를 물어보죠? 이걸 제곱을 해.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4A 내적 B 더하기 4B의 크기 제곱을 구합니다. 이거 16, 32, 64, 112가 나오는 거지.
근데 제곱한 게 110이니까 이제 제곱근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이것도 4루트 이게 나옵니다. 내적을 이용하면은 이제 계산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 22번. 자, 성분하고의 조합이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에 대해서 점 P와 원점 O가 아닌 점 Q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게 우리 있잖아. 이 OP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벡터를 성분으로 표기를 하는 거야. X, Y 이렇게.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 가조건에 대한 이제 내용을 정리하자면 크기죠. 크기. 요거 크기. 요 전까지의 크기. 그럼 루트 2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는 두 벡터를 더하는 거예요. x 플러스 4, y 플러스 6인데 성분으로 따지면 요거 이제 크기죠. 그럼 얘네 각각 제곱해서 뭐해? 더하는 거지. 루트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양변을 제곱해서 풀어주면은 x제곱과 y제곱에 관련된 2차식이 나오고요. 같은 차수의 개수가 동일한 2차의 개수가 동일한 원의 방정식의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얘를 이제 자취의 형태로 우리가 식 정리를 하게 되면 다 넘겼을 때 정리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104. 그럼 이제 뭐야? P라는 자취를 설정을 했죠. 일단 그 자취의 설정에 해당되는 관계식을 이끌어냈더니 원이더라. 중심의 좌표가 4,6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4. 루트 104면은 2루트 26이 되겠네요. 2루트 26. 인 원 위에 있는 점이 바로 P인 거야. 그건 가조건에서 이끌어낸 거고, 이제 나조건을 볼게요.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Q라는 것에 대한 성분을 표현을 해줘야 돼. 알파벳을 X, Y 썼으니까 이건 A,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A, B의 크기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에 벡터의 성분을 그대로 따가고는 이번 여기의 크기죠. 마이너스 붙인 거. 루트 5에 여기서의 성분이 됩니다.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제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5a가 되고, 마이너스 2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5b가 되는 거예요. 양변을 이제 제곱해서 정리를 합시다.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a제곱 해서 b제곱은 4a제곱이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 식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b제곱은 4a제곱하고 같은 거야. 따라서 이제 b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a로 나눠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q의 성분의 합이, 그러니까 q의 성분 자체는 두 가지로 나누는 거지. q는 a, 2a라고 표현할 수 있거나, 혹은 두 번째 q는 a, 마이너스 2a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BQ 벡터의 모든 성분의 합, BQ 벡터의 성분의 합이면은 OQ-5B 얘기하는 거죠. OQ-5B, B 여기 있죠. 빼. A-1 하고 2A 플러스 2 이거나 A-1 마이너스 2 더하기 2인 거를 나타내게 됩니다. 두 개 이제 더했대. 두 개를 더하면, 이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4가 나온다. 성분의 합이 4다. 이런 얘기잖아, 지금. 그러면 3a 더하기 1이 4.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4.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가 1일 수도 있고, a는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야. a가 1이면 b는 뭐가 돼요? 여기서 b는 2가 되는 거죠. 여기서 b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그러니까 성분에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야. Q 성분이 두 개 있는 거야. 1,2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두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OP-OQ의 최대값. OP-OQ라는 거는 뭐냐면 QP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P는 어디 있어? 여기 이제 원위에 P가 있단 말이야.
Q는 어딨어?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얘부터 가볼까? 1,2라고. 1,2면은 한 대략적으로 요 정도 있다고 칠까요? 이제 Q1을 하고 이제 봅니다. Q1. 여기서부터 여기 원 위에 있는 P까지의 거리를 이제 구하는 거야. 근데 그 거리가 가장 어떨 때? 최대일 때를 물어보는 거네. 그럼 최대일 때니까 얘가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더 이어서 뭐가 더해져? 반지름까지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요 길이가 뭐예요? 이 Q1의 좌표를 내가 지금 1,2로 잡았잖아. 그러면은 여기 3, 4, 5가 되겠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길이의 최대라고 볼 수 있는 게 5 더하기 2 루트 6이 하나 나온다. 요거 적용했을 때. 두 번째, 얘가 어딨냐? 이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 있겠죠? 마이너스 3, 그냥 6이죠? 플러스 6. 그러면 요 정도 있겠죠? Q2 마이너스 3, 6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서 반지름까지 더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2루트 6이 되고요. 이 거리는 얼마가 돼요? 7. 그럼 7 플러스 2루트 6이 되겠네.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다. 그래서 P 값은 7, Q는 2 더하면 이제 9가 됩니다. 9. (23번) 자, 사각형 ABC. 사각형 ABC를 나타낼 때는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A, B, C, D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고요. 지금 사각형을 그렸는데 AB랑 AD가 수직이고, A, B랑 BC도 수직인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AD랑 BC가 평행하다라고 보면 되겠네. 근데 CB랑 CD의 내적이 16이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그림이 그려야 되나? 요렇게 A가 있어. B가 있어. A랑 D는 수직이야. 그리고 B랑 C는 수직인데 C가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D의 위치보다 좀 짧게 있잖아. 그러면 CB랑 CD를 내적했을 때 이 내적의 코사인 세타가 90도를 넘어가니까 음수가 나와. 근데 양수가 됐다는 거는 둘이 이루는 각도가 예각이란 얘기니까 이 C의 위치가 D의 위치보다는 조금 더 벗어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제 CB 벡터랑 CD 벡터가 이제 예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직각으로 유지를 하고요. 자, 그리고 밑에 더 보니까 AB랑 AD가 길이가 같대요. 아, 여기 같구나, 이렇게. 그리고 BC의 절반이래. 그러니까 D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여기 H로 잡으면은 C의 위치는 여기 한 칸 더 가야 된다는 거지. 여기가 C.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는 거네, 요렇게. 요런 이제 사다리 꼴이 됩니다. 한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이제 A라고 잡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CB 내적 CD는 16이다. 자, 내적에 대한 정의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적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이거 가장 근본적으로 이 생각을 해야 돼. 같은 방향으로의 거리의 곱이다라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CB 벡터랑 CD 벡터의 내적의 표현은 결국엔 이 CD랑 CB의 방향이 살짝 다르잖아. 방향을 같게 만들려면은 어느 정도 크기에 대한 부분은 손해가 있겠지. 그 손해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D에서 이 CB의 수선의 발 내린 H점까지의 거리로 손해를 본다는 거지. 그럼 대신에 이제 거리는 손해봤지만 방향이 같기 때문에 CH랑 CB의 길이를 곱하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이 내적 자체가 CB는 지금 2A가 되고요. CD를 내적한 건 그냥 A란 말이야. 그러니까 2A 제곱이 16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A 제곱이 8이다. 이걸 이제 챙겨가는 거지. 그랬을 때 이제 넓이를 이제 완성을 시켜보자. 그럼 얘랑 얘 더해. 3A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3 A 제곱 2분의 3 곱하기 8 해서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내적의 공식을 알고 있는데 이 내적의 정의를 반드시 좀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기하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내적을 할 때 우리가 내적 공식이 뭔지 알아. 이렇게 크기 곱하고 코사인 세타까지 하잖아. 이 코사인 세타 이제 결국은 이제
B 코사인 세타 자체가 A의 방향으로 맞춰주는 이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공식도 알아야 되지만. 됐고요. 24번. 좀 치우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AB가 6이고요. AB가 6, BC가 8, 여기가 2분의 파이인 직각삼각형의 4저번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빗변 길이가 그러면 뭐야? 10이겠죠. 6, 80으로. AI 벡터와 EBC, BC 벡터하고 CA를 뺀 거. 그러니까 여기를 막 이렇게 연산을 하려고 하면 이제 머리가 아파져.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 상태로 분배를 하는 거야. 근데 명심해야 될 건 뭐라고 했어? 내적이라는 건 같은 방향으로의 거리의 곱이라고. 그러니까 벡터를 이제 변환할 수 있어야 돼. 그 능력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 기하에서 벡터를 다루는 태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 벡터에다가 내가 AB 벡터를 내적하겠다 하면은 결국은 AI랑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의 거리를 이제 곱하는 거지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여기 반지름이 좀 필요하겠죠. 반지름 먼저 한번 구성해볼까? 자, 내저번의 중심 반지름 R로 잡으면 삼각형 이렇게 세 개를 쪼개가지고 하나, 둘, 세 개 합친 게 삼각형 넓이랑 같죠? 그래서 공식이 2분의 1 R 세변의 둘레 6 더하기 8 더하기 10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하고 같습니다. 이거 날리고 이거 뭐야 24지. 그러면은 6파 24 6파 48이니까 R값이 얼마가 돼? 2가 됐다. 이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2입니다. 그 상태에서 자 지금 요거 내적을 해볼게요. 그럼 AI 내적에 이거 2배 치고 AI 내적 BC 마이너스 AI 내적 CA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럼 AI랑 이 BC랑 지금 내적을 하잖아. BC. 그럼 보세요. 이 BC의 내적은 결국에는 우리가 얘 AI 벡터를 이렇게 옮겨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평행 이동을 그대로 갖다 시키는 거야. 이렇게 갖다 시키면은 결국에는 두 개 내적하는 건 뭐야? 같은 방향으로의 거리의 곱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린 거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수선의 발 내린 거 바로 여기 길이를 더 곱하라는 거야. 근데 요 길이가 지금 뭐냐면 이 접하는 접점에 이 반지름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지금 2예요. 2 이렇게. 그러니까 BC의 길이가 8이었단 말이야. 8에다가 2를 곱하면 돼. 그래서 2 곱하기 8인 거지. 그대로. 두 번째, AI랑 CA를 내적하래요. 자, 이 CA랑 AI랑 내적할 거야. 방향이 반대인데? 방향이 반대죠, 당연히. 그럼 반대의 입장에서 얘 지금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기 수선의 발 내리면은 지금 요 길이를 곱하. 여기서 여기 길이를. 요 길이를 곱하는 거야. 근데 봐봐. 여기가 2잖아. 여기도 2잖아. 여기도 2였단 말이야. 여기 얼마가 돼? 4가 된다고. 여기도 뭐가 돼? 4가 된다는 거지. 원밖에 임의의 점에서 접점까지 거리는 같으니까. 그러면 자 CA 벡터랑 AI 벡터는 일단 이건 알아야 돼. 우리가 이제 방향이 완전 반대야. 그러니까 수선발 내렸을 때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AI 마이너스 때 붙여놓고 요 길이는 4 CA 길이는 10 해놓고 여기가 반대니까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지. 32 더하기 40 해서 72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요 계산이 약간 뭐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요렇게 된 벡터에다가 요렇게 된 벡터를 지금 내적하는 거잖아. 얘를 사실상 이렇게 옮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수동의 발 찍어 누르면 여기가 요로 찍어 눌리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 길이랑 곱하는 거야. 여기랑 이제 여기랑 곱하는 거지. 방해 반대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이는 거라고. 그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됐고요. 26번.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위에 세점이 있습니다. 내적이 0 나왔어? 무슨 관계야? 수직 관계라는 거죠. AC랑 BC 벡터는 수직 관계라는 거. AB랑 AC는 9. 자, 원에서 수직 관계가 되는 거는 그렇게 드물죠. 정해져 있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이렇게 있을 때 A에서 B까지가 A, B가 이제 지름인 거죠. 지름. 이렇게. 그래서 C가 한 이 정도 있는 거야. 그래서 AC 벡터랑 BC 벡터가 수직으로 만나는 순간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리고 AB 벡터랑 AC 벡터랑 내적하면 9래요. AB랑 AC랑 내적한다라는 거는 AB, AC를 같은 방향으로의 거리 곱인데 같은 방향으로의 거리 곱을요. 요 벡터를 AC로 수선의 발 내리면 바로 그냥 AC 자체가 됩니다.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리면 찍어 누르면. 그러니까 얘가 AC, AB, 내적 AC, 결국엔 AC 두 개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AC의 길이 제곱이 9다. AC의 길이는 3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길이가 3인 거예요. 반지름이 2니까 여기가 지금 그럼 4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루트 7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선분 A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D. 여기를 1대3으로 이렇게 내등분을 하래요. 이 점을 D. 그 다음에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E. 여기 E라고 잡습니다. CD 벡터랑 CE 벡터를 내적한 결과가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적을 이제 우리가 단위 벡터에 대한 설정으로 한번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네. 자, 이거 그림 다시 빼올게요. 이거 삼각형 직각상에 다시 빼올게. 이렇게 생긴 상태. 얘가 C, A, D, 3, 루트 7이고 4였어요. 그래서 여기 딱 내등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D랑 E 만들어 놓은 거지. 자, 우리가 CA 벡터를 A 벡터라 지정하고 요렇게 될 때 A 벡터, CD 벡터를 B 벡터라고 하자. B 벡터. 이렇게 B 벡터. 그럼 이제 CD 벡터는 A랑 B를 이용해서 내분점 공식을 활용한 이제 CD 벡터는 두 개 더하면 4분의 3A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가 있고 CE 벡터도 3대1로 가져가는 거죠. 3대1로 이렇게. 그러면은 CE 벡터도 4분의 A 더하기 3B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 두 개를 이제 내적하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A랑 B는 이제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A 벡터랑 B 벡터는 내적하면 0이야. 그리고 A 벡터의 크기 제곱은 9가 되고요. B 벡터의 크기 제곱은 7이 되고요. 두 개 내적하면 뭐라고? 0이다. 이거를 가지고 얘네 둘 이제 내적해서 계산하는 거지. 4분의 3 A 더하기 B 내적 4분의 A 더하기 4분의 3 B 이거 내적하라. 그러니까 숫자는 다 이제 밖으로 내놓고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요. 4분의 3, 4분의 2, 4분의 B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16분의 1 밖으로 내놓고 내적해. 3A 제곱 더하기 10A 내적 B 더하기 9, 10 B제곱. 9B제곱이 B제곱이죠. 아니 곱하는 거니까 이거 3B제곱이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A제곱 9잖아. 그러면 27, 얘는 빵. B제곱 7이죠? 21. 더하면 16분의 48. 에서 3이 정답이 됩니다. (27번) 평면 위에 세 점을 꼭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C와 OAB와 두 벡터를 다음 조건은 만족한대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O, A, B. 얘가 A, 얘가 B 벡터인 거예요.
길이가 6이래. 이 길이가 6이야. 6이고 이 길이는 5가 됩니다. 내적한 결과가 양수다? 그럼 여기 예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코사인 세타가 0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OAB의 넓이가 9래요. 단서를 되게 많이 알려줬어요. 첫 번째 2분의 1 6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세타가 9다. 계산해. 3 사인 세타는 5분의 3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 중요한 거 얻었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내적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A 내적 B A랑 B를 내적하면 6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5분의 4니까 24다. 내적 결과도 알 수가 있어요. 문제가 뭐라 했냐면 얘네들이 또 수직이래. 그럼 두 개 이제 내적하면 뭐라는 거야? 0이 나온다는 얘기지. 내적하면 A 더하기 T, B는 0. 그럼 이제 A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T 마이너스 1에 A 내적 B 마이너스 TB 제곱이 0이고요. A제곱은 36 더하기 T 마이너스 1 내적하면 24 마이너스 T B제곱 25 T가 0입니다. 마이너스 24T 오케이. 그러면은 계산해 볼게요. 숫자 남기면 12가 T는 10이네 그냥. 어렵지 않았어요 이거. 자 29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나타냈어요. 이렇게 위치를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이제 여기가 A, B는 한 이 정도 있다고 칠게요. P가 AP, OA가 내적하면 0이라는 건 여기가 5잖아. AP 벡터는 OA 벡터랑 수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일사분면이 있어야 되게끔 해주고 Q는 이렇게 만들으래. 이제 OQ의 벡터가 성분으로 그냥 나와버려. 자, 두 개 더해서 2분의 1 하시면 되죠. 1하고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 Q가 여기 두 개 벡터가 이제 꽂아진 거랑 같겠죠. 근데 봐봐. 이 Q랑 A랑 내적하면 OQ랑 OA를 내적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0 나와요. 그러니까 Q의 위치가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만 이 Q의 위치도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이 된다는 거야. 얘도 수직이다. 둘 다 수직이라고. 그러니까 OQ랑 AP랑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AP랑 OQ가 평행하다. 계산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세요. 그럼 이제 AP 벡터랑 AQ의 벡터의 내적 값이 6루트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AQ의 벡터를 OQ-OA로 바꿔서 가보자. 이렇게. 그럼 얘가 AP랑 내적 OQ 마이너스 AP 내적 OA가 되고요. AP 내적 OA는 AP랑 OA는 수직이니까 얘는 그냥 빵. 그리고 얘는 AP랑 OQ를 내적해야 되는데 AP랑 OQ는 뭐야? 평행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AP의 크기에다가 곱하기 OQ의 크기 얼마예요? 제곱해서 더해. 4분의 5 2분의 루트 5가 되겠죠. 2분의 루트 5 더하기 4분의 1 4분의 1 루트 5 2분의 루트 5가 얼마가 된다? 6루트 5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AP의 크기는 12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위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30번. 자, 이제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두 점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벡터를 성분으로 좀 표기를 해볼까? 합을. 자, 일단은 OA 더하기 OB는 4,4가 됩니다. 그래서 OA랑 OB 벡터의 크기는 루트 32, 4루트 2가 되고요. 따라서 OX라고 하는 거는 루트 2라는 거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X라는 어떤 자취의
그 길이가 루트 2로 고정되어 있다. 그 말은 즉 이 x가 나타내는 도형은 1이라는 거죠. 반지름이 얼마인? 루트 2인 1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중심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세 개의 점을 찍을 거야. PQR을 찍을 건데 이 원 위에 PQR을 찍은 거예요. 근데 요 길이가 이거 뭐야? PQ의 길이가 2가 되게 점을 찍으래. 그럼 여기 이제 반지름이 루트 2고 2 루트 2니까 한 요 정도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여기가 P, 여기가 Q 이런 상황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이 길이가 지금 2래요. 조금만 내립시다. 이렇게 PQ가 이렇게 잡힌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2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현이잖아. 현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면 이제 수직 이등분이 되면서 여기가 1. 여기도 1. 여기도 이제 자연스럽게 1이 되겠죠. 45도. 이런 형태가 지금 된 거야. 그러니까 PQ라는 게 2라고 고정되는 게 현의 길이가, 이게 현까지의 거리가 1인 선분으로 이렇게 되게 테두리를 많이 그려지게 이런 게 또 이제 PQ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 그때 R도 하나 잡아야 돼. R의 위치가 뭔지 모르겠지만 PQ를 내적한 것과 PR을 내적한 것의 값이 최대가 되는 경우랑 최소가 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거죠. PQ는 이미 우리가 여기를 지정했으니까 PQ를 이렇게 지정한 값으로 보면 되는데 R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R이 만약에 여기 있다. 여기 있으면은 얘랑 여기서 여기 연결해. 이거 내적하라는 거지. 근데 내적은 뭐라고 했어요? 순수. 같은 방향으로의 크기의 곱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방향이 달라질 때 손해볼 길이를 생각했을 적에 가장 커지는 순간이 어디가 되겠냐? 수선해발 내렸을 때 가장 길어지는 순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이렇게 이 PQ랑 평행한 위치에 요 지점을 R이라고 놓으면 그때의 이 PR이라는 요 벡터를 PQ 벡터의 방향으로 수선의 방향을 내렸을 때가 가장 길어지는 순간을 나타내게 된다. 이걸 R1이라고 이제 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M이라고 하는 이 내적한 결과의 최대가 되는 순간은 PQ 벡터랑 PR1 벡터를 곱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Q는 2가 되고요. PR1은 여기가 1이고요.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이 루트 2가 되겠지?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반대로 최소가 되는 순간이면은 최소가 되려면은 일단은 음수가 만들어지면 돼요. 음수가 만들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방향 자체가 아예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의 손해를 보더라도 방향의 y가 반대가 되는 예를 들어 이런 지점에 있으면은 이게 방향이 이렇게 반대 음수가 나온단 말이야. 내적값이. 근데 음수가 나오면서 절대값이 커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PQ랑 평행한 위치에 놓여지는 여기를 R로 잡았을 때 수선해발 내렸을 때 여기가 이제 R2가 되면은 PR2 그러니까 여기도 요 내적하고 결국엔 여기 있는 길이의 곱이 되는 거지. 거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 그러니까 최소는 요거는 2죠. 2 곱하기 그러니까 요 길이를 나타내야 돼. 요 길이가 뭐냐면 여기가 루트 2잖아. 루트 2에서 1을 뺀 거야. 루트 2 빼기 1인데 근데 요 길이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두 개를 빼면 여기 1 살라지죠. 2 루트 2가 두 개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4 루트 2가 되는 거지. 빼면 그거에 뭐 해라? 제곱을 해라. 따라서 4 루트 2에 제곱해서 3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벡터예요.